밤이 깊어지자 하늘은 대지 위로 더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라노스는 여전히 모든 것을 덮고 있었고 가이아는 그 아래에서 오래 참아온 고통을 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오래 눌린 힘들이 숨을 고르는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가이아가 만든 돌랏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대지가 자기 몸의 깊은 곳에서 꺼낸 결심이었습니다. 말로 설득할 수 없고 기다림으로도 풀리지 않는 억압 앞에서 가이아는 세계의 질서를 바꿀 도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돌랏을 받은 이는 막내 티탄 크로노스였습니다. 크로노스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늦게 태어났지만 이 순간에는 가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용감해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죠. 아버지는 하늘 그 자체처럼 거대했고 그 아래에서 자식들은 너무 오래 눌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한 가족 안의 반항을 넘어 세계의 첫 질서에 금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 장면은 매우 거칠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잔혹함만 바라보면 이야기가 말하려는 깊은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단지 자식의 아버지를 해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태어난 것들이 자기 자리를 얻지 못할 때, 나은 세계와 덮은 세계가 더는 함께 버틸 수 없을 때, 억눌린 힘이 어떤 방식으로든 터져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라노스는 밤마다 가이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이 대지를 덮는 장면은 처음에는 결합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숨막히는 압력처럼 느껴집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 움직일 수 없는 대지, 그 사이에서 자기 이름을 얻지 못한 자식들. 세계의 첫집은 오래전부터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두려움이 다른 이들의 삶을 누르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어둠 속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돌랏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매복이 아니라 한 시대가 자기 끝을 맞이하기 직전의 정적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들은 실제로 벌어지기 전부터 공기의 무게가 바뀝니다. 우라노스가 내려왔을 때 크로노스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위를 향해, 하늘의 거대한 몸을 향해,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자리를 향해 돌랏을 휘두릅니다. 신화는 이 장면을 통해 첫 번째 왕권이 어떻게 깨지는지 보여줍니다. 높은 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지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상처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피는 하늘에서 떨어져 대지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가이아는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번에도 대지는 피를 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명의 탄생을 위한 부드러운 품음만은 아닙니다. 억압과 폭력의 결과까지 몸으로 기억하는 품음입니다. 신화 속 대지는 잊지 않습니다. 누가 눌렀고 누가 상처 입혔고 어떤 피가 자기 위에 떨어졌는지를 기억합니다. 우라노스의 몰락은 곧 하늘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은 여전히 세계 위에 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짓누르는 절대 권력으로 머물 수 없게 됩니다. 하늘과 대지 사이에는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은 자식들이 숨쉴 공간이고 세계가 다음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폭력적인 장면 뒤에 남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그 거리입니다. 크로노스가 이긴 순간 세계는 자유로워진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갇혀있던 힘들이 풀려나고 하늘의 압박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승리의 기쁨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쓰러뜨린 자식은 이제 자신도 권력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억압을 끊어낸 손이 언제나 새로운 정의로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손이 왕자를 잡는 순간 다른 두려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해방자이면서 동시에 불안한 새 지배자의 그림자를 갖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폭력을 끝냈지만 그 방식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힘으로 닫힌 세계를 힘으로 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전환처럼 보이지만 신화는 그 전환이 아무 데가 없이 오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무너질 때 그 조각은 반드시 누군가의 몸과 마음에 남습니다. 가이아의 역할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이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래 참은 대지이고 계획을 세운 어머니이며 자식에게 도구를 건네는 존재입니다. 가이아는 생명을 낳는 힘이지만 그 생명이 짓눌릴 때는 무서운 결심으로 변합니다. 이 신화에서 대지는 부드럽기만 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눌리면 대지는 자기 안에서 칼날 같은 답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오래된 가족의 장면이면서 권력의 장면입니다. 부모라는 이름, 왕이라는 이름, 하늘이라는 이름이
누군가를 영원히 눌러도 된다는 허락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통제를 가리고, 질서라는 말이 두려움을 숨기고, 보호라는 말이 감금을 정당화할 때 결국 관계는 안쪽에서부터 부서집니다. 우라노스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몰락은 단순히 한신의 패배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세계 위에 군림하던 권력이 자기 한계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하늘은 너무 가까이 내려앉아 대지를 숨막히게 했고, 자식들을 자기 두려움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오래된 질서는 자기 안에서 반란을 키웠습니다. 피로 물든 하늘 아래에서 크로노스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엽니다. 하지만 그 문은 맑고 환한 문이 아닙니다. 그 문턱에는 아버지의 상처와 어머니의 고통, 자식의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말하는 권력의 시작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질서는 늘 누군가의 상처를 지나 만들어집니다. 남은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하늘은 멀어졌고, 대지는 숨을 돌렸고, 크로노스는 이제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 시대가 끝났지만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폭력이 물러난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힘을 얻은 자는 과연 자신이 미워했던 두려움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우라노스의 몰락은 바로 그 질문을 세계 한가운데 남겨둡니다.